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문도구의 주간 K리그 37라운드 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이제 17년 만에 우승이 확정이 되었고요. 아직 강등권 싸움은 조금 더 치열해지면서 기업 구단 두 구단의 이제 치열한 대결 구도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일요일에는 모든 경기를 몰아서 했는데 강원대 울산, 수원대 수원FC, 제주대 전북, 대구대 김천, 인천대 포항, 서울대 삼남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안 몰아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이거 진짜 노동이에요, 노동.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분석을 들어볼 텐데 강원대 울산의 경기는 어떠셨나요? 일단 강원대 울산의 경기는 제가 예상을 했던 대로 강원의 그 촘촘함을 쉽게 뚫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시작부터 역시나 강원이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가져가면서 이정엽 선수까지 이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정엽을 필두로 김대원이랑 양현준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좋은 공격력을 가져갔고, 실제로 먼저 선제골을 넣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게 전반전에 넣었던 골이 이제 VAR로 취소가 되기도 했죠.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됐고, 그 이후에도 이제 후반전에도 계속 좋은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정승용 선수가 이제 PK를 얻으면서 강원이 먼저 선제 득점을 김대원이 하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울산 입장에서는 제가 또 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왜 레오나르도를 선발로 자꾸 내보내는가, 그 부분이 전 진짜 너무 아쉽다고 많이 느껴졌고, 홍명보 감독님께서 제 거를 확실히 보고 있다니까. 아니요? 확실해요? 근데 저도 K리그 요즘 경기 보면서 우리 걸 보는 건가 갑자기 원더직을 안 띄키고, 그냥 하는 말이지만 전방 압박할 때도 그 수비형 미드필드 이제 꽉 잡기 시작했고, 네. 그 다음에 제가 계속 했던 말이 뭡니까? 지난 주간 K리그 세 번째 동안 계속 했던 말이 뭐였어? 용병 누가 잘한다 그랬어? 마틴 아담? 아니지, 너 안 봤구나. 바코였잖아. 바코. 바코가 전반전에 또다시 이번에도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골대도 맞추고 계속 흔들어 제끼고 슈팅하고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후반전에 홍명보 감독이 바코를 원래 안 빼잖아요. 오늘 뺐단 말이야. 오늘 바코를 빼고 누굴 넣냐? 바로 골 먹자마자 마틴 아담을 넣었어. 그래서 마틴 아담을 넣자마자 마틴 아담이 이제 막 싸워주고 비벼주고 하면서 지켜주고 헤딩으로 넘겨주니까 엄원상이 막 뛰어들어갈 공간이 생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엄원상이 환상적인 발리킥, 논스톱 슈팅이라고 해야 되나? 때려가지고 이제 골을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너킥을 얻었는데, 코너킥 올라온 걸 또 마틴 아담이 김영빈 선수랑 이제 막 몸싸움을 엄청 치열하게 했어. 코너킥 때 쉽지 않아. 그냥 던져버리고 가가지고 배때기로 이제 딱 골 넣으면서 마틴 아담이 우승을 시켰다. 강제 우승. 거의 뭐 막판에 마틴 아담 없었으면 우승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달의 선수상은 마틴 아담이 벌써 따놓은 단상이다. 바로우도 아니고. 바로우 이런 애들 이제 할 수가 없어. 제루소 바로우 다 잠깐 내려가 있어. 오케이. 마틴 아담, 헝가리산 마틴 아담이 굉장히 좋은 변화를 줬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레오나르도도 전반전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긴 했어. 근데 왜 내가 계속 했던 말이 뭐야? 레오나르도 같은 스트라이커로 우승 못한다. 오늘도 사실 마틴 아담이 레오나르도한테 기가 막히게 볼을 줬어. 1대1 찬스를. 그걸 푸더라고. 계속 찬스를 날려먹어. 그래서 나는 그 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 레오나르도는 원래 우승을 시킬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아니다. 팀원들이 다 같이 잘했고, 마틴 아담 정도는 돼야 팀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는 스트라이커다. 마틴 아담보다 더 좋은 선수와 경쟁을 하는 그런 스트라이커가 있어야 성적이 더 원활하게 그랬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 올 시즌 전북이 못했기 때문에 상위 스플릿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끝났을 거다라고 이제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기도 그렇고 전 경기 현대가 더비 때부터 느낀 거지만, 사실 이번 우승은 물론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와 팬들이 다 같이 원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김대원이 페널티킥을 넣고 강원에 1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 강원 홈구장인데 할 수 있다 울산 계속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난 진짜 이번 우승은 진짜 팬들의 간절함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제주와의 경기까지 그 트로피가 갈 줄 알았는데, 사실상 강원에서 이제 종지부를 찍으면서 17년 만에 이제 울산이 우승을 했는데, 울산 팬분들과 이제 뭐 감독님, 코칭 스태프, 선수단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기에 강원과 울산의 키플레이어를 한 명씩 뽑자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강원에서는 뭐 김대원 선수가 골을 넣고 이정엽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승용 선수, 제가 이제 K4 리그에서 수석 코치를 할 때 포천이랑 뛸 때마다 이제 만났었는데 굉장히 잘하는 선수거든요. 좋은 선수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유망했고 많은 팀들을 거쳐갔지만, 정승용 선수가 오늘 PK까지 얻으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않았나. 엄원상과 굉장히 신경전을 많이 펼쳤는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울산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마틴 아담이었다.
아담했다. 네, 다음 경기는 수원 대 수원 FC였는데 전 영상에서 수원 FC가 이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랬죠?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제 예측이 많이 틀리네요.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어떤 부분들이 아쉬웠나요? 제가 수원 FC 하면 뭐라고 했죠? 롱볼 축구. 근데 오늘 수원 FC가 롱볼 축구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롱볼 축구가 안 좋은 거야.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고. 아니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 해도 자기들이 올 시즌 제일 잘해왔던 전술을 마지막까지 보여주면 되는데 오늘 경기는 도대체 뭘 원했던 경기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같은 수원이니까 야 그거 큰일 나죠. 밀어줘. 야 수원 좀 밀어주자. 일단 오늘 관전 포인트는 수원 삼성에게는 솔직히 오늘 경기를 만약에 쥐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물러날 곳이 없는 그런 경기였고, 또 수원 FC는 솔직히 뭐 잃을 것도 없고 냉정하게 이겨서 뭐 크게 좋은 부분도 없는 경기였지만, 그런 경기를 앞두고 수원 FC는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특히 선발 선수 기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시즌 첫 경기를 선발 출전했던 강준모 선수라고 수원FC 오른쪽 측면을 담당했는데, 경기 전 약간 인터뷰에서 김동인 감독님이 이제 젊은 선수들에게 라커룸에서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젊은 선수들한테 너희가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경기들이다, 집중하자 했는데, 이게 과연 기회를 주는 것인지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의 약간 포인트가 있었는데, 왜 어떤 포인트들이었죠? 일단 강준모 선수가 선발로 나왔어요. U22세 언더 룰도 있고 해서. 근데 강준모 선수 활약이 나쁘진 않았어요. 좋았어요. 슈팅도 때리고. 네, 슈팅도 때리고 나름 열심히 수비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전반 20몇 분 만에 신재원 선수를 투입을 합니다. 언더룰을 또 사용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재원 선수도 물론 어린 선수니까 뭐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신재원 선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신재원 선수가 전반전 끝나고 또 라스라도 교체돼서 나갑니다. 한 선수당 20몇 분, 한 25분도 안 뛴 거예요, 각각. 그러니까 이게 과연 기회를 주는 건가? 뭐를 위해서 이런 선수들을 뛰키는 건가? 얼마나 속상할까, 이 선수들은. 그럴 수도 있지. 내년에도 언더룰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원래 12분 뛰어야 되는데 25분 뛰면 2배로 뛴 거야, 오늘. 그래서 다음 시즌에 이승우랑 누구랑 바꿀지를 고민한 걸 수도 있잖아, 25분이면. 근데 저는 이번 시즌 수원FC의 경기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이 교체 카드 룰을 정말 이 어린 선수들에게는 약간 속상할 수 있는 그런 교체 타이밍만 계속 가져가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승우 선수가 오늘 오랜만에 선발로 나왔어요. 그리고 전방에 라스 대신에 김현 선수가 나왔는데, 오늘 이승우 선수 선발로 뛰킨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득점왕 경쟁에 뭔가 불을 더 지피기 위해서 선발로 뛰었는데, 또 이용, 박주호 선수가 오늘 휴식을 취했어요. 오늘 경기에서 이승우의 득점왕을 밀어주기 위해서 나온 카드라면은 더 확실하게 라스 카드까지 기용을 하면서 전반에 바짝 경기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젊은 선수한테 기회를 주는 경기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이승우의 득점왕을 밀어주는 경기도 아니었던, 정말 어중간한 경기 운영이 아니었나. 그리고 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빅보드에서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상당히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고, 또 미드필드에 그 이종성 선수라고 돌아왔죠. 예, 그 선수가 정말 파이터한 수비수라고요. 물론 피지컬도 괜찮아. 예, 키도 크고. 근데 그 선수가 물론 공을 막 엄청 센스 있게 잘 다루는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승우 선수를 죽였습니다. 중원에서 그 활동량과 바짝바짝 붙는 압박으로 수원FC의 공격을 거의 무력화시켰고, 그리고 또 오영규가 돌아왔어요. 오영규의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했어요. 오영규가 오늘 또 골을 집어넣으면서 수원을 한 번 더 위기에서 탈출시키는 모습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 지난 경기 때 결국 수원에게 남은 거는 오영규 카드와 공격에서 이제 이기재의 왼발에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첫 골이 이기재의 왼발로 들어갔고요. 그걸 또 이종성이 넣었죠. 그래서 정말 그 없었던 두 명의 빈자리가 다시 채워졌던 느낌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었던 수원 더비였는데, 그 언더를 그렇게 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라고 느끼는 거죠. 예, 저는 정말 아쉽습니다. 근데 본인이 만약에 U22세야, 축구 선수야, 오늘 그렇게 해서 25분 뛰었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저는 좋죠. 그래, 그것 때문에 뛰는 거야. 그러니까 내년에 근데 뭔가 좀 그런 룰의 제도에 대해서 뭔가 좀 변화가 있었으면 더 K리그가 잘 발전하지 않을까. 선제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기재의 왼발로 인한 약간 이종성 선수의 세컨볼 집중력에 의한 골이었고,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명준재 선수가 오늘 오랜만에 선발로 나와가지고 왼쪽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명준재 선수가 돌파에 성공했고, 그 공을 컷백 해준 공을 오영규 선수가 마무리 지으면서 멋진 두 번째 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골은 이제 경기 종료 몇 분이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명준재 선수를 대신해서 들어온 강영무 선수가 또 왼쪽에서요. 이용의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수원FC는. 그렇죠. 이용의 빈자리가 컸죠. 왼쪽에서 돌파 후 컷백, 안명준 선수가 침착하게 등을 진 상태에 잡고 바디 페이팅을 주면서 상대를 따돌리고 이범현 선수의 가랭이 사이로 슈팅을 차넣으면서 마지막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수원과 수원 FC 키 플레이어들을 한 명씩 뽑자면 저는 수원 삼성에서 뽑자고 하면 이제 당연히 오영규 선수를 뽑지 않게 될까. 솔직히 이정성 선수도 뽑고 싶은데 골을 넣은 오영규 선수의 활약도 엄청났기 때문에 오영규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수원 FC는요? 당신이 좋아하는 그 수원 FC잖아요? 수원 FC는 오늘 뭐 크게 주고 싶은 선수가 딱히 없는데 그냥 줘야 된다고 하면은 그냥 이승우 선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게 롱볼 축구의 한계라는 겁니다. 리그에서 골을 제일 많이 넣었는데 마이너스 6인가 마이너스 7이야. 오늘 참 답답한 경기였습니다. 네, 그 다음 경기는 제주와 전북의 경기였는데 이 경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제주와 전북 경기는 아무래도 울산이랑 강원 경기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울산의 우승의 확정을 보고 전북 선수들이 이제 경기에 들어가게 된 경기였죠. 사실상 열심히는 뛰었지만 굉장히 모티베이션을 잃은 상태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제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포항이랑 인천이랑 뛰기 때문에 단두대 매치야. 포항이 이기거나 비겨준다면, 제주도 만약에 전북을 꺾는다면 그 마지막 불씨, 아직 아챔권에 대한 희망이 남은 경기였기 때문에 제주가 엄청나게 빡세게 뛰는 것 때문에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이제 경기였고요. 이번 경기에서 이제 재밌었던 관전 포인트는 용병 싸움이었어요. 바로우랑 조규성 vs 제르소와 주민규. 요 둘의 싸움이 굉장히 재미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우랑 제르소가 약간 둘의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K리그의 일장이다. 최고의 왼쪽. 약간 걔네 둘은 벌써 바코는 떠나보내놨어. 둘중 누가 더 잘하냐? 약간 이런 경쟁을 하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바로우가 진짜 움직임을 잘 가져가면서 공이 이제 딱 스루 패스가 들어왔는데, 왼발잡이잖아 바로우가. 오른발로 딱 올려주면서 조규성이 환상적이게 이제 마무리를 가져가는 장면이 나왔어. 그 장면이 나오고 나선 또 이제 제르소가 갑자기 막 흔들어 제끼기 시작하는 거야. 제르소가 중거리 슈팅을 기가 막히게 때렸는데 이범수의 슈퍼 세이브가 나오면서 제르소를 저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후반전이 되고 또다시 이제 제르소가 막 침투를 엄청 기가 막히게 했어. 근데 물론 오프사이드에 걸렸지만 이번엔 제르소가 딱 침투해서 들어간 다음에 나도 오른발 쓸 줄 안다 하고 딱 주민규한테 똑같이 졌어. 근데 주민규도 그걸 딱 밀어 넣었지. 그래서 이 대결 구도가 뭔가 득점한 경쟁을 하고 있는 주민규와 조규성의 대결도 정말 볼만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우랑 뭔가 제르소의 그런 피 튀기는 대결도 굉장히 재밌었던 관전 포인트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선제골을 넣고 계속 경기 흐름은 정말 피 튀기는 경기였지만 김진규 선수가 또 미드필드에서 공을 딱 끌고 가면서 기가 막히게 중거리 슛을 꽂아 넣으면서 2대0으로 이제 완전히 앞서가면서 이제 제주한테는 약간 이제 아침이 끝났다 이런 느낌이 나는 경기였어요. 근데 제주는 포기를 하지 않았어. 왜냐면 주민규는 득점왕을 해야 돼. 조규성이 오늘 한 골 넣었기 때문에 따라오고 있단 말이야. 나 한 골 더 넣어서 격차를 벌리겠다 라는 의지가 주민규로부터 계속 보여줬던 경기였고, 뭔가 이창민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내년에 공익을 가기 전에 이 제주라는 자기 홈팀에게 아챔권을 꼭 남겨주고 가고 싶다 라는 느낌을 굉장히 줬던 경기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창민이 마지막에 제끼고 올린 거를 주민규 선수가 헤딩으로 득점을 하면서, 사실 몇 분 안 남았을 때 넣었거든. 근데 그렇게 몇 분이 안 남았을 때 골을 넣으면 볼을 빼서 가기 마련이잖아. 근데 주민규 선수는 이제 벌써 느낀 것 같아. 우리 아침은 끝났다. 나 득점왕 세레모니 하련다 하고 이제 약간 더 기뻐하는 모습을 숨길 수가 없었더라고, 주민규 선수가. 근데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인 게 하나인 게, 김주공 선수랑 인터뷰를 했을 때 주공이가 이제 그런 말을 했거든, 나한테. 한국인 선수가 2년 연속 K리그에서 득점왕을 연속으로 탄 적이 없대. 역사상. 역사상 없대. 그렇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는 지금 그 타이틀을 엄청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이제 가져가려는 의지가 정말 느껴졌던 경기였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냥 굉장히 피 튀기는 경기였다. 근데 제가 솔직히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전북 입장에서는 이제 준우승이 확정이 됐지만 FA컵 결승이 남아있습니다. 박진섭 선수를 또 스타팅으로 시켰어. 근데 박진섭 선수 지난 리그나 뭐 현대가더비 FA컵을 다 풀타임으로 뛰고 또 그 마지막 경기도 풀타임 뛰었던 선수란 말이야. 그럼 지금 일주일에 거의 2주 동안 4경기인가 뛰었어. 힘들어 죽어갈 거야 지금. 근데 거기다가 지금 코뼈까지 부러졌잖아. 근데 우승이 벌써 날아간 상태에서 이 선수를 무리를 시킬 필요가 있었나? 난 진짜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교체로 이제 김진수도 들어왔고 맹성웅, 한교원 선수가 교체로 들어왔어. 뇌진탕 2명에 햄스트링인가 여기 엉덩이 쪽 이제 아팠던 김진수 선수까지 굳이 무리를 시킬 이유가 있었던 전북이었나. 조금 더 FA컵에 집중을 하고 몇 경기 동안 고생한 선수들에게 좀 휴식을 주는 게 현명한 선택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경기였어요. 왜냐면 김장식 감독님이 그 대표팀에 김진수가 뽑혀갔을 때 이런 말을 했거든. 김진수 로테이션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본인이 돌릴 수 있을 때 안 돌린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안 돌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난 그런 게 조금 좀 아쉬웠어요.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선수고 우승 경쟁을 하고 있을 때 로테이션 당연히 못 돌리는데 벌써 이제 확정이 된 상태에서 굳이 45분을
뛰킬 줬어야만 필요가 했나, 있나. 조금 더 휴식하게 하고 마지막 라운드를 뛰게 한다든가 선택들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그럼 이번 경기에서 키 플레이어들을 각각 한 명씩 뽑자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득점왕 경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주민규 선수가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이창민 선수의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K리그가 아닌 K4에 가서 떠야 되는 것 때문인지 몰라도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절실하다라는 게 뭔가 좀 느껴지는 경기들이었고, 전북 입장에서는 바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교체 아웃이 됐고 결국에는 득점을 시작시켰던 조규성이 받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경기는 대구와 김천인데 김천은 이 경기를 꼭 이겼어야 됐어요. 근데 이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대구와 김천의 경기는 어떻게 보면은 김천에게 더 절실한 경기였는데 오늘도 역시나 득점력의 부재, 또 권창훈의 터지지 않는 득점으로 인해서 1대1 무승부로 종료가 됐는데, 일단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었고 제카랑 세징야 조합이 상당히 좋았어요. 오늘도 내려섰죠? 네, 내려서서 수비할 때는 이제 5-4-1 형태를 유지하면서 전방에 이제 제카나 세징야, 고재현 선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선수가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김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인들이 잘해오던 그 빌드업 축구를 해왔는데 오늘 뭔가 아쉬웠던 부분은 김천의 선발 라인업에 이영재 선수가 빠진 점. 오늘 김천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 절실한 경기였는데 왜 이영재 선수를 선발로 안 뛰긴지 모르는. 그리고 권창훈 선수의 퍼포먼스는 저 선수가 왜 국가대표인지를 보여주는. 이 말은 조심해야 돼요, 권창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뭐 권창훈 선수의 친구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영상을 보면서 왜 이 선수가 국가대표의 벤투어에 매번 뽑히고 있는가. 네. 영골이지만. 네. 중원에서 권창훈 선수가 공을 잡으면은 뭔가 사이드 백이나 사이드 윙어한테 뿌릴 수 있는 공도 본인이 공을 지켜가면서 중앙에서 센터포드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침투하는 모습. 그리고 중원에서 침투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공을 잡았을 때 그 좁은 공간에서 빠른 타락박과 반박자 빠른 슛으로 뭔가 결정적인 슛을 만들어내는 그런. 권창훈의 매력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인상 깊었고, 그리고 대구는 솔직히 말해 뭐해 라는 느낌으로 이제 롱볼, 또 제카가 싸움을 해주고 떨어지는 공을 세징야가 뭔가 휘저어주면서 고재현 카드가 또 움직이면서 득점을 위해서 약간 슈팅을 많이 때리는 모습 보여줬는데, 후반전에 이제 세징야와 제카 조합이 또 연계 플레이를 잘 하면서 세징야의 멋진 골이 나왔고. 세징야도 약간 우리가 이제 제르소랑 바로를 너무 칭찬하니까 야 너네 나 잊었냐, 사실 내가 K리그 최고의 운명 아니냐. 그쵸, 최고의 스타죠. 주급 제일 많이 받고 최고의 스타인데 너네 왜 내 얘기 안 하냐, 약간 이런 지금 느낌이 아닌가. 그 세징야가 제카와의 그 조합,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라스 김현의 조합보다는 좀 더 뭔가 파괴력이 있지 않았나. 김천이 심지어 이번에 선제골을 김한길 선수가 넣었습니다. 후반전에 넣었는데, 김천으로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골을 넣고 난 뒤에 내려와서 수비를 한다거나 뭐 지키는 축구를 했어도 괜찮은 카드였는데 어중간한 느낌, 내려서는 것도 아니고 올라서는 것도 아닌 그런 선택을 하면서 역시나 제카 세징야 듀오에게 골을 실점한 점,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아쉬웠고, 김천의 경기 결과는 아마 이제 강등권으로 더 가까워지는 경기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구는 정말 칭찬하고 싶은 게 5경기 무패입니다. 버스 일단 가로막고 울고 한번 인터뷰하면 K리그는 경기력이 좋아져요. K리그가 됐든 어느 리그가 됐든 5경기에서 4연승 1무를 한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닌데 어렵죠. 정말 기적같은 동화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는 대구다라고 느껴지고, 그 최원건 감독 대행의 그런 에너지가 지금 선수단에게 뿜어져 나오고 있다. 그 색깔을 지켜내고 있다는 게 전 너무 보기가 좋았고, 김천 입장에서는 지지 않는 팀,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기지는 못해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천이 어떻게 보면 플레이오프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김천이 살아남을 것 같다, 지지 않는 축구라는 팀이다, 이렇게 느껴졌던 경기였습니다. 네, 그럼 이 경기에서 키플레이어들을 하나씩 뽑자면? 키플레이어는 뭐 당연히 세징야, 그리고 김천에 당연히 저는 권창훈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인천 대 포항은 아챔권을 누리고 있는 팀인 만큼 좀 치열한 경기를 보여줬는데 이 경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와, 저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볼 관전 포인트도 굉장히 많은 게, 신진호 선수가 자기의 최고의 단짝을 선수 초대석에서 물어봤을 때 이명주라 그랬어. 근데 오늘 이명주 대 신진호 대결 구도가 나왔고요. 미드필더 치열했습니다. 둘 다 약간 신진호는 야 형이 한승이지 이런 느낌이고, 이명주는 에이 형 내가 좀 지잖아, 약간 이런 느낌의 뭔가 볼플레잉 역할들을 굉장히 잘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두 감독님, 이번 시즌에도 빛나고 있는
김기동 감독님의 포항 스텔러스, 그 다음에 조성환 감독님은 이번 시즌 강등권 플레이오프에서 기적같이 살아남던 인천이었는데 왜 우리가 왜 아챔권을 향해 가고 있는지, 무고사랑 에르난데스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를 좀 증명했던 경기지 않았나. 포항 입장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던 완델손 카드를 뺐어. 교체로 투입을 시키더라고. 근데 골까지 넣었어. 골까지 넣었어. 근데 임상엽 선수 카드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지난 경기에 반대로 임상엽 선수가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했는데 선발로 나왔거든. 진짜 왼쪽 뭐 오른쪽 막 가운데 뭐 상관없이 계속 움직이면서 돌파를 하고 막 크로스 올리고 슈팅 올리고 이런 장면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냈고, 인천이 원래 내려앉아서 수비하다 카운터를 치잖아. 근데 전방 압박을 가할 때는 오늘 좀 세게 가했어. 근데 김기동 감독님이 뭐야? 우리는 스틸탁하다. 딱딱딱딱딱딱 맞춰가지고 썰어 나오는데 거의 그냥 진짜 회 썰듯이 딱 인천을 썰어가지고 좋은 장면들을 계속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제 완델손 교체를 했는데 완델손을 최근에 왼쪽 백에 썼단 말이야. 근데 과감하게 완델손을 공격적으로 두면서 스틸타카 이후 완벽하게 이제 완델손이 골을 넣었지.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역시 김기동은 김기동이다. 왜 K리그 채널에서 김기동 감독님의 다큐를 만든지를 진짜 볼 수 있었던 경기였다라고 이제 느낄 수 있었고, 근데 완델손이 이제 아쉬웠던 건 경기 마지막에 완델손에게 기가 막힌 찬스가 와서 유종의 비를 거둘 수 있었는데 거둘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그걸 넣지 못한 게 아쉬웠고요. 인천 입장에서는 오재석의 이제 오버래핑이 또다시 빛나는 경기였다. 그리고 오재석과 홍시우 라인이 매력적이야. 홍시우는 스트라이커 뛸 때는 계속 우리가 아쉽다, 뭔가 스피드도 있고 침투력도 있지만 마무리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확실히 윙에 세우다 보니까 그냥 아마다 트라우레 같아. 코리안판 아마다 트라우레. 근데 뭔가 뒤에서 그 오재석 선수가 리드를 해주면서 조언을 해주는 게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게 정확한 것 같아. 오재석 선수가 우리가 경기장에서 직관을 하진 못하지만 경기 내내 오재석 선수가 뭔가 홍시우를 컨트롤을 잘하고 있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지는 경기였고, 오늘도 홍시우가 좀 많이 흔들어주고 이러면서 좋은 퍼포먼스를 계속 가져가줬어. 그리고 막 득점도 할 뻔했고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번 경기에서 이제 1대0으로 앞서갔잖아, 완델손의 골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성환 감독님이 대부분 이러면 어떻게든 버텨보자 이런 느낌인데 갑자기 델브리지를 공격수로 넣는 거야. 센터포드. 델브리지 센터포드에 놓고 붙이기 싸움을 시작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포항 선수들이 좀 당황을 했어. 델브리지가 그냥 큰 게 아니야. 거의 밀리치 정도 클 거야. 그리고 요즘 이번에 이제 국대도 한번 뽑혀갔다 왔기 때문에 기세가 좋은 선수란 말이지. 델브리지 올려놓고 막 이제 떨궈놓고 하는데, 그런 걸로 이제 결국 찬스가 이어지면서 몇 찬스가 나왔고 그걸로 이제 결국 골까지 득점까지 이어지는 장면이 나와서 참 두 명장의 지략 대결, 재밌는 전략 대결이었다. 이런 뭔가 교체 카드라든가 이런 게 재밌었던 경기지 않았나. 신선했다. K리그에서 이런 명장들의 경기라니. 오늘 심판진에서 오영규 선수에게 퇴장을 준 심판이 또 나왔는데 이번에 오심 장면이라고 생각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와, 이게 일단은 경기 시작할 때부터 이 심판이 일단 플레이온 타입 세게 부딪히는 거를 잘 안 끊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야. 왜냐면 이쪽 팀한테만 계속 부당하게 그 파울을 주고 우리 팀한테는 안 준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만 되게 비슷하게 줘. 비슷하게 줘서 경기가 초반부터 막 세게 갖다 받고 막 이러는데 계속 플레이온이야. 그냥 휘스를 안 불어. 그래서 막 재밌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포항이 이제 왼쪽 라인에서 공격을 하다가 공을 딱 접습니다. 근데 슬라이딩 태클을 수비수가 하다가 팔을 짚잖아. 팔을 짚으면서 공을 이렇게 쳐서 공이 떠오른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임상엽이 접었는데 결국 그게 이제 골까지 이어지진 않았어. 근데 그걸 VAR을 봤단 말이야. 붙어 있었다, 자연스러웠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슬라이딩 태클을 하면서 임상엽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얘가 공을 한번 쳤기 때문에 임상엽은 더 빨리 갈 수 있었던 것도 못 간 상황이지 않나. 그런 걸 봤을 때 이거는 무조건 줬어야 됐다. 경고가 아니라 PK를 줬어야 돼. 그래가지고 PK를 안 준 다음에 김기동 감독님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아씨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그게 됐으면 2대0으로 경기가 끝나는 거였거든 사실. 더 멋지게 뭔가 이기고 마무리를 짓고 싶었던 김기동 감독님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난 좀 아쉬웠다 라고 볼 수가 있고, 플레이온을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인천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 홍시우가 딱 기가 막히게 제끼고 나가는데 누가 봐도 이건 진짜 불어줘야 돼. 네, 그런 거를 좀 안 부는 장면도 꽤 있지 않았나. 그래도 뭔가 이런 피 튀기는 대결에서 플레이온들이 또 좋은 장면에 연출된 것도 있었기 때문에 경기의 플레이온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았으나 그 PK적인 부분은 2회 연속 VR을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인천 대 포항의 키플레이어들을 한 명씩 뽑자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진짜
어려운데요.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임상혁 아니면 완델손. 저희 임상혁 선수가 너무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계속해서 그런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는 거 하나와 완델손이 들어와서 어쨌든 득점을 가져갔다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두 선수 중 하나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천은 조성환 감독님 드리겠습니다. 오. 벨브리지 카드. 네.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어렵죠. 쉬운 선택이 아니고 오늘 이기려고 든 거야. 1대0으로 지고 있을 때도 나는 이겨서 오늘 확정 지을 거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제주가 이길 수도 있는 거잖아, 전북을. 다음 경기까지 난 끌고 가기 싫다. 어떻게든 무승부라도 만들어낸다라는 게 보여진 경기지 않았나. 이제 다음 경기는 서울과 성남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서울이 다음 경기들이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꼭 이겼어야 되는 경기고 풀스쿼드로 나왔는데 성남에게 졌습니다. 이 경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성남과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성남에게는 뭐 크게 잃을 게 없는 경기였고 서울에게는 매우 중요한 경기가 될 수 있었는데, 성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정경호 감독 대행이 들어오면서 보여준 그 빌드업 축구를 오늘도 역시나 선보였는데, 전방에 이제 뮬리치 대신에 오늘은 구본철과 팔라시오스 선수가 들어왔는데 그 두 선수를 활용한 공격이 상당히 날카로웠다. 일단 구본철 선수가 지난 경기에 이어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죠. 네. 빠른 스피드를 가진 공격력인데 서울의 뒷공간을 잘 공략하면서 상당히 위협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또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뮬리치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았는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예. 뮬리치 선수가 오늘도 교체 카드로 들어오면서 득점까지 성공하면서 조금 더 서울에 긴장을 주지 않았나. 오랜만에 서울 팬으로 봤어요, 경기를. 어우. 서울 팬으로서 진짜 오늘 좀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굉장히 라인업을 보고 저는 좋게 봤어요. 정현철 선수랑 기성용 선수의 조합이 좀 안 맞는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팔로세비치랑 기성용이 투미들로 나오고 네. 일류첸코 선발로 나왔고 네. 나상호도 나오고 조용욱 대신 강성진이 나오면서 윤종규도 나오고 막 다 나왔어. 오스마르도 나오고. 그래서 진짜 뭔가 오늘 작정을 했구나. 네. 이런 게 느껴지는 경기. 이 경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성용을 안 썼나,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의 경기였고, 선수들의 간절함이 솔직히 난 느껴졌던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선수들이 오늘 무조건 이기겠다 해서 성남이 어쨌든 간에 빌드업을 하는 걸 알잖아. 네. 그냥 전방 압박을 미친 듯이 가져가서 실제로 그 전방 압박을 통해서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냈어. 전반에 시작하자마자 전방 압박 통해서 뺏은 걸로 고강민에게 완벽한 찬스가 왔는데 못 넣었고요. 또다시 기성용이 압박을 시작해서 뺏어서 일류첸코한테 연결했어. 일류첸코가 못 넣었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압박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플레이하다가 좋은 기회가 나상호한테 떨어졌는데 또 나상호가 그걸 못 넣었어. 그래서 전반부터 굉장히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하고 재차 압박을 가면서 성남을 엄청 괴롭혔다.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왜 서울 선수들이 이번 시즌 내내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나, 왜 마지막에 와서 이런 모습이 나오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 팬으로서. 너무 늦었던 거야 이거. 근데 이렇게 기회들이 많고 압박도 잘하고 막 잘해서 찬스들을 만들어냈는데 넣어야 될 걸 못 넣다 보니까 서울이 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계속 이제 윤종규가 미드필드로 들어오면서 기성용이랑 둘이 이제 미드필드에서 뛰고 팔로세비치가 위로 올라가지고 진짜 오늘 그래도 익수몰이 꽤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공도 잘 들어가고 뭐 반대 전환도 잘 되고, 후반전엔 조용욱이 들어오면서 그 오른쪽 라인에서도 계속 뭔가 윤종규랑 익스체인지 플레이도 많이 나오고, 한 장면에서는 후반전에 막 고강민부터 시작해서 나상호 갔는데 나상호가 흘리고 일류첸코가 잡아서 조용욱한테 연결해준 거, 조용욱이 다시 윤종규인가? 기성용인가? 하여튼 그 한 명한테까지 연결하면서 또 크로스 올라오는 장면도 있고, 진짜 좋은 플레이가 많이 나왔다. 근데 득점력이 역시나 부족했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일류첸코가 외로워 보인다. 이게 익수볼이라는 것 자체, 혹은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막 이런 축구들을 보면 알겠지만 두 번의 중요함이 굉장히 큽니다. 스트라이커가 얼마나 공을 잘 지켜주느냐, 아니면 그 한 칸 위에 올라가서 뛰는 미드필더들이 얼마나 많은 득점력을 가져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류첸코는 공을 지켜주고 내주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는데 팔로세비치가 좀 붕 떠있다. 이게 이러면 원래 팔로세비치나 나상호 이런 선수들이 골을 넣어줘야 되거든. 그쵸. 근데 계속 골을 못 넣어주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경기였고요. 전술적인 부분 중에 가장 좋았던 거는 오스마르를 가운데 띄켰다는 거야. 3백에 가운데 띄키면서 오스마르가 오늘은 한 칸 올라가면서 계속 수비형 미드필드 역할까지 같이 했어. 그러니까 이 오스마르를 난 왜 도대체 센터백에 띄끼는지 모르겠어. 이 오스마르가 FC 서울에 굉장히 오래 있었던 선수고, 네.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사실 인정을 처음에 받았던 선수잖아. 네. 그리고 센터백도 뭐 오가면서 뛰는데 오스마르가 확실히 거기서 떼어주니까 이 볼줄, 이게 확실히 효과적이었고, 오히려 이런 스위칭 플레이라든가 이 흐름이 굉장히 잘 돌아갔다 라는 걸 이제 느꼈고요. 경기 막바지에 굉장히 좋은 찬스가 오른쪽에서 났어. 네. 근데 조용욱이 이제 제끼고 들어가서 크로스를 올리는데 일류첸코는 서 있고, 뒤에 내가 알기로는 김신진이랑 아마 나상호였을 거야. 둘 다 컵백을 받으러 나오더라고.
둘 중에 하나라도 뛰어들어갔으면 발 대면서 골 넣을 수 있는 건데 딱 느낀 게 하나였어. 이러니까 강등권 플레이오프 싸움하지. 이런 걸 못 넣는데 어떻게 이기냐, 어떻게 우리가 에펠컵 우승하겠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스트레스 받는 경기였습니다. 근데 경기력만큼은 좋았다. 솔직히 그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 최근 몇 경기 중에 제일 좋았다. 최근 몇 경기 중에 FC 서울 입장에서 최고의 경기력이었다. 근데 그 이유는 FC 서울이 잘한 건지 성남이 못하는 건지는 솔직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경기에서 키 플레이어들을 한 명씩 뽑자면? 저는 FC 서울은 기성용 선수를 뽑아야 될 것 같은 게, 진짜 리더로서 전방 압박이나 난 기성용 선수 오랜만에 약간 썬더랜드 때 기성용 보는 것 같았어요. 나 오늘만큼은 경기 끝나고 팬들한테 욕먹기 싫다. 오늘은 팬들이랑 해피하게 끝내고 싶다라는 게 뭔가 느껴졌어. 근데 오늘 또 왜 교체를 했나요? 나도 그건 모르겠어. 익수 감독님은 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 성남의 선수는요? 성남은 구본철 선수가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김영광 선수. 슈퍼 세이브. 오늘 몇 번 나왔어요. 이 노장 김영광이 그 맞고 나서 막 이거 하는 걸 봤는데, 괜히 이 선수가 그 많은 나이에 K리그에서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이유를 증명한 경기지 않나. 어떤 팬분들은 이제 늙었다, 어린 선수에게 이제 양보를 해라, 이런 말도 나오는데, 난 오늘 김영광 선수가 없었더라면 성남이 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영광 선수가 정말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FC 서울을 끝까지 강등권 싸움하게끔 만들어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발목을 꽉 잡았어요, 김영광 선수가 오늘. 그리고 이제 37라운드에서 가장 좋았던 경기를 하나 뽑자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울산 대 강원 경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너무 많은 스토리가 있었고, 이제 울산의 그 스토리, 17년 만에 우승, 홍명보 감독님의 10년 징크스, 10년 주기로 큰 우승을 한번 해. 그거 진짜 신기하다. 그 신기해. 그래서 이런 거 다 해서 의미가 있는 경기였지 않았나. 가장 재미없었던 경기는 뭔가요? 이번 라운드는 근데 경기가 좀 재밌었어요. 전체적으로 솔직히 진짜 재밌었어요. 지금 이게 K리그가 문제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문제인 게 뭐냐면 스플릿이 되면 경기력이 더 좋아져. 이게 우승 아챔에 대한 그 마지막 열망, 그다음에 강등에 대한 두려움, 이게 긴장감을 만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순위가 비슷한 팀끼리만 뛰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다 재밌었어요 이번 경기. 뭔가 재미없는 경기를 꼽지 못할 정도로 이번 주 경기는 전체적으로 다 템포도 빨랐고 재밌었어요. 경기가 재미있었다. 이번 라운드의 MVP는? 또 우승시킨 마틴 아담이죠. 마틴 아담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출전 시간도 적고 경기 수도 적은데 골이랑 이런 기록이 굉장히 좋아 이번 시즌. 대단합니다. 헝가리 폭격기다. MVP는 아니었지만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가 있을까요? 뭔가 이거는 기대되는 선수와 어린 선수 이런 거를 뽑기보다는 저는 성남 선수들의 몇몇 선수를 뽑고 싶어요. 구본철, 팔라시오스, 밀리치, 유인수, 이 4명은 뭔가 성남이 강등을 당했잖아요 벌써. 다른 팀에서 채가지 않을까. 매력적인 선수. 안 채가면 바보다. 이런 선수들인 것 같다 라고 좀 조명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울산이 우승이 확정됐잖아요. 그다음 강등권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서울과 수원이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누가 플레이오프를 나갈 것 같으세요? 제가 이걸 근데 사실 예측했었잖아요. 사실 김천은 사실상 확정이었고, 대구가 살아남아서 무조건 수원이나 서울 둘 중 하나가 나갈 거다라고 했는데 그 현실화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 김천이 서울을 이기고 지난주에 김천이 올라가서 수원과 서울이 갈 수도 있다라고까지는 했는데, 서울이 다음 주에 누구죠? 서울이 수원FC요. 그 다음에 수원이 김천 상무요. 김천은 일단 무승부를 잘 캐. 그러니까 않아요, 수원은 못 이기면 안 되잖아요. 수원이 이기고 아마 서울이 져야 될 거야. 이게 진짜 애매한 게 승점이 2점 차예요. 골 득실은 지금 동점인가요? 동점이에요. 다 득점? 네, 다 득점. 동점이라서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해요. 수원이 살아남습니다. 김천이 이제 플레이오프 앞두고 있잖아. 휴식 줘야지. 김천은 플레이오프가 확정이잖아 지금. 이거 뛰다가 지금 권창훈 부상당하거나 이영재 부상당 누가 하나 부상당해서 플레이오프 때 못 살아남으면 욕 뒤질하게 먹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김천이라면 나는 이번 경기를 그냥 깔끔하게 내줄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이제 서울 팬들이 미치겠지. 그쵸. 아씨 우리랑은 이렇게 뛰고 갑자기 왜 포기하냐. 근데 뭐 김천 입장에서는 알바야? 나랑 또 살아남아야지. 아니면 그럴 것 같고요. 서울은 어쨌든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수원 더비에서. 좀 화가 났을 거고, 이승호도 약간 내가 봤을 때 김동훈 감독님 출퇴근할 때 차 타고 다닌다 그랬잖아. 감독님 나 이러면 떠난다? 나 다음 시즌 떠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다음 주에 네가 그 좋아하는 롱볼 축구 폭격기 제대로 나오나요? 라스랑 김현의 이승호가 제대로 나와서 서울을 잡지 않을까. 왜냐면 이용이랑 박조 선수가 다 쉬었다 그랬잖아. 왜 쉬었겠어? 같은 수원팀 입장에서 서울 잡으려고 쉰 거야.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적이어도 자기 도시에 한 팀이 더 살아남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수원FC 상당히 매력적인 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이 강등권 플레이오프를 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갈 것 같다. 오영규 이종성의 그 합이 세고요. 오영규랑 안병준 투톱은 감히 말하지만 내년 시즌에도 수원이 이 둘을 유지하고 보강이 된다면 이 투톱은 정말 강한 투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남은 만큼 득점왕하고 도움왕을 또 예측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유력한 후보가 있을까요? 아침을 벌써 어떻게 보면 사실상 확정지은 인천. 그래서 전북이 왠지 저는 조기성한테 몰아주기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마지막 경기처럼 몰아주기 들어가고 막 PK나고 이러면 다 조기성이 차지할 것 같은데 득점왕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규의 오늘 난 그 의지를 봤어.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2년 동안 연속 한국인 K리그 득점왕. 몰아주기가 될 것 같지만 주민규 선수가 2년 연속 득점왕하고 벤투시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뽑았어. 근데 이거는 희대의 역사에 남을 수 있는 맞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난 주민규 선수가 가져갈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도구망은 어떻게 보세요? 이기재의 왼발과 김대원. 이것도 상당히 쉽지 않은 건데 저는 강원은 솔직히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졌고 수원은 어떻게든 골을 넣어서 이겨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기재의 왼발이 필요하게 될 거고 그래서 막판에 이기재 선수가 뭔가 도움을 더 하면서 도움왕에 오르지 않을까. 왜냐면 세트피스나 이런 걸 다 이기재 선수가 차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이제 도움왕을 만약에 김대원이 따낸다면 김대원은 이번 시즌 리그 MVP에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득점력과 퍼포먼스와 도움을 가져갔기 때문에 김대원이 나는 뭔가 해낼 것 같다. 그리고 FA컵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인천이 아챔권을 딸 수 있는데 FA컵의 경기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북이 어차피 FA컵으로 우승을 못해도 아시아 챔피언스를 나가지만 그래도 전북이 올 시즌 리그 타이틀을 뺏겼기 때문에 FA컵만큼은 무조건 전력을 다해 싸울 거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단판 토너먼트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뭔가 최근 경기력에서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북이 이겨서 인천에 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북이 우승할 것 같은데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해요. 서울이 강등 당하고 아침 나가는 그림. 뭔가 그 기성용 선수가 FA컵만큼은 무조건 이기고 싶다 그랬거든. 그리고 기성용 선수도 아침 뛰고 싶을 거 아니야. 성룡 한번 하지 않을까. 이 말을 또 전북 팬이 싫어하겠지만 사실 경기력적이나 이런 부분은 다 전북이 훨씬 유리하고 더 좋지만 뭔가 이번 시즌 되게 재밌는 일이 많았잖아요. 뭔가 또 재밌는 일이 하나 더 생기지 않을까? 자, 그리고 수원 이병근 감독님이 버스가 한번 막히면서 또 사과를 하셨어요. 근데 왜 감독님들은 사과만 하면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사람이 이제 위기에 빠지면 뭐 본능이 생겨난다는 것 같아요. 대구는 어떻게 보면 최용건 감독님 나와서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한 거고 그러고 나서 지금 5경기 무패. 그 다음에 익수 아웃 그때 한 번 사태가 일어나고 대구에 가서 FA컵 결승 진출. 그 다음에 수원이 정말 위기에 빠졌는데 뭔가 마지막 불씨를 살리는 그 버스 맞고 나서 살리는 기회.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오늘 익수 아웃 버스로 막혔어. 막혔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만큼은 그 버프가 발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거 아니에요? 버스 막히면 다음 경기 잘해.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죠. 10월 22일에 김천 대 수원, 수원 FC 대 서울, 성남 대 대구, 그 다음 날에는 울산 대 제주, 포항 대 강원, 전북 대 인천 경기를 합니다. 그럼 토요일날 경기에서 가장 기대되는 경기가 있을까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지금까지는 상위 스플릿이 항상 먼저 경기했거든. 갑자기 이제 마지막 되니까 하위 스플릿 먼저 강등이 뜨거워. 뜨거운 것도 보여지는데 저는 서울 경기 수밖에 없지 않나. 아까 말씀했다시피 서울 대 수원. 왜냐면 수원 삼성은 이겨도 모든 키는 서울한테 달렸기 때문에 서울 경기가 가장 재밌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상위 스플릿 일요일 경기에서는 어떤 경기가 가장 기대되세요? 솔직히 더 이상 상위 스플릿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의미가 많이 없죠. 없어졌다. 우승이 된 순간 제가 그래서 이게 마지막 경기까지 가길 바랬던 게 울산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기대감이 끝났잖아요. 저는 그래도 이제 기대되는 경기는 울산 대 제주 경기가 가장 기대됩니다. 왜냐면 트로피를 어차피 들어 올리잖아요. 또다시 레오나르도 선발을 쓸지 마틴 아담에게 풀타임이란 이런 것도 있고 이겨서 기쁜 마음으로 트로피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뭔가 찝찝한 경기력을 하고 경기를 올릴 것인가. 저는 제가 홍범보 감독님이라면 어린애들 넣고 줘도 된다 마인드로. 그 마인드로 나왔네. 그러면 어린 애들과 마틴 아담의 조합은 어떻습니까? 뭐 그런 거지. 이제 어린애들에게 기회 주고 최기훈 선수라든가 김민준 이런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잘했거든 이번 시즌에. 잘했어요. 그리고 원두재 선수도 최근에 경기력이 안 좋았으니까 팬들 앞에서 너가 이끌고 만회해라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김천과 수원의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수원이 이기지 않을까? 저도 수원 삼성 승 봅니다.
수원 FC 대 서울. 수원 FC, 수원 FC. 봅니다. 저도 그 닭공축구 안 좋아하는데 닭공 당할 것 같아요. 성남 대 대구. 이거는 대구가 이기면서 깔끔하게 뭔가 6경기 무패 기록을 이어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유종의 미를. 유종의 미를 잘 거둬서 다음 시즌 우리 시작 잘하자. 우리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가져가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네. 대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울산 대 제주. 저거는 개인적으로 약간 저는 제주 승리 예상합니다. 울산 팬들이 우리 싫어할 만하네. 저도 다시 얘기할까요? 아니 상관없어. 그럼 포항 대 강원. 이거 치열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치열할 것 같아요. 오늘 경기력을 기반으로 봤을 때 포항. 저도 포항. 전북 대 인천. 저는 이번엔 인천 승리. 이건 전북이죠. 근데 전북은 FA컵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했으면 오늘 박진섭을 안 뛰겼어야 됐다니까. 그 아이디어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시는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전북 팬들 팬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상식 없다. 이러고 있어요. 네, 37라운드에서 나왔던 베스트 5 골 모음 보고 가시죠. 자, 헤더. 잘렸어요. 슛! 골! 골입니다. 상입니다. 이규성 준비합니다. 높게 뜬 공. 반대쪽 길게 헤더. 슛! 골! 골입니다. 이어가면서 2대1 패스로 끌어냅니다. 이수빈. 자, 가운데로 줬고요. 드롭볼. 자, 허용준이 가운데 줬습니다. 완대손 슛! 골! 완대손! 교체 투입이 성공합니다. 몸을 돌리면서 오현규 들어맞춥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요. 강현복 선수입니다. 강현복이 공을 살려냈습니다. 다시 꺾어줬어. 박스 안쪽 슛! 오늘 경기 석점을 향해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자, 돌파가 됐어요. 손민규 가운데로 파고드는 손민규. 연결됐어요. 다시 찬스인데요. 정면에 찬스 슛! 슛! 골랐다! 김진규의 시즌 2골.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주간 K리그 37라운드 리뷰를 했는데요. 우승을 하신 울산 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제 강등권 마지막 플레이오프 싸움을 하고 있는 수원과 서울 두 팀에게 응원을 보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